아들이 죽은 뒤에 탕정 기숙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. 노동자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철조망과 벽으로 막아놓은 그곳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고 있었죠. 아무도 표정이 없습니다. 표정을 잃은 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우리 아들도 매일 아침 저런 표정이었을까? 아무 말 없이 저렇게 숨죽여 살았던 걸까?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찢어집니다. 지금은 노동자 시대 김현선입니다. 삼성공장 탕정 기숙사에서 숨진 고 김주현 씨의 아버님 되시는 김명복 씨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지도 못하고 60일 동안 다 돼가도록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서조차도 오직 다른 거 아니고요. 삼성 자본과의 싸움만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런지 생각해 봅니다. 네, 지금은 노동자 시대 오늘 첫 곡으로 이상은의 언젠가는 띄워드렸습니다. 예. 오늘 금요일 방송이에요. 이번 주 마지막 방송입니다.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신 분들 감사드려요. 고 김주현 씨 아버님 되시는 김명복 님이 지난 6일날 삼성 본사 앞에서 다른 유가족분들하고 여러 동지들하고 같이 항의 방문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삼성 본사에서 동원된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했다.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라는 이야기까지 진호시에서 전해드린 것 같아요.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고 응급실로 먼저 들어가셨고 심근경색 수술을 받으셨습니다. 수술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지셨다가 지금 회복이 되시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. 부득불 가족분들이 계속 천안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간호하시느라고 힘든 모습을 보기가 또 힘드셨나 봐요. 그래서 일반 병실로 나 내려가겠다. 천안에 있는 일반 병실로 날 옮겨달라 하셔서 지금 현재는 천안에 있는 병원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라고 합니다. 이 심근경색 긴급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 심근경색 지금 증상이 보였는데 요게 소견상 그 당시에 있었던 6일 삼성 본관 앞에서 있었던 그 폭행에 의해서 당시의 충격이 심근경색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현재 진단을 해 놓으신 상태라고 합니다. 아주 회복되시려면 좀 시일이 걸리실 것 같고요. 김명복님 입에서 이분이 예전에 무슨 노동운동판에서 열혈 노동운동가로 살아오셨던 분도 아니고 무슨 사회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운동가도 아니시고 그냥 평범한 일당의 아버지셨는데 아들이 죽고 60일이 다 되는 이 시간 한 2달 좀 안 되는 시간을 쭉 겪어오시면서 이분의 입에서 연대라는 단어가 아침 새끼 밥처럼 자연스럽게 튀어나오시고 또 삼성 자본에 타격을 줘야 된다. 이 문호조 경영 방침을 일삼고 있는 그러면서 이 젊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삼성 자본에 타격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튀어나오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타격이라는 단어 굉장히 거칠고 저돌적이고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분 김명복 씨 입에서 나오는 타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네이버나 국어사전 검색해가지고 타격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동안 수많은 대화 노력을 쭉 해오셨던 유족 중에 유족이셨고 당사자셨고 근데 아무런 더 이상 대화의 희망이 없어진다면 나는 내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불안한 이야기도 꺼내놓으셨어요. 우리의 어떤 사연도 어떤 행동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. 그래서
어쩌면 나는 내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른다. 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셨고, 우리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좀 믿고 싶고요. 어쨌든 이분이, 김명복 씨가 아직까지도 뭐 이모 되시는 분도 지금 투쟁 대열에 함께 하고 계시고, 친누나 되시는 분, 고 김주현 씨의 누나 되시는 분도 계속 1인 시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. 그리고 민주노총, 금속노조, 많은 반울림 등등 여러 노동단체,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삼성자본에게, 삼성자본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,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내가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병상에 누워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. 아직 몸도 성하지 않으신데 병상에 누워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. 우리 아들의 원한을 갚아야 되는데, 우리 아들의 이 누명을,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더 많이 알려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답답하신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.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, 아들이 죽은 다음에, 내 아들 주현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탕정 기숙사를 간 적이 있다. 노동자 이외에는 아무도 출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철조망 벽으로 막아놓은 그 공장에 오늘도 내일도 20대 초반에 우리 아들 딸 뻘 되는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있더라.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더라. 이 아이들도 내가 주연이에게 그랬던 것처럼, 주연아, 아유 삼성인데 그래도 세계에서,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알아준다는 초일류 기업인데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왜 그러니? 좀만 견디다 보면 다들 그렇게 힘들게 직장생활 다니는 건데 좋은 날 있을 거다. 그래도 삼성이잖니? 라고 등 떠밀면서 출근하는 아들, 딸들 모습이 오버랩 된다라는 거죠.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. 우리 아들도 저렇게 숨죽여 살았던 걸까? 우리 아들도 출근할 때 표정이 저랬겠지. 생각하다 보면 편안하게 그냥 병상에 누워서 간호만 받고 계실 수는 없는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. 오는 13일 많은 단체들, 민주노총, 금속노조 등등 모여서 고 김주현 씨 등 반도체 사업장에서 쓰러져간, 죽어간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하는 그런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.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약한 마음 잡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멀리서나마 진호시에서 화이팅! 여러분들 지금 함께 입장해서 진호시 함께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천안 쪽으로 김명복 씨와 꼭 김주현 씨 가족분들, 그리고 그 투쟁에 함께 맨 앞에서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기운 내시라고 안부 전해드리고 싶네요.